오비맥주 2025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6.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5회전이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비맥주, 카스로 상징되죠. 버드와이저 브루잉이라고 코리아 홀딩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법인이 됐습니다. 주소는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8층에 있네요. 1998년 5월 2일에 맥주의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출발 자체는 33년에 태동을 했는데 계속 뭐 주인이 바뀌어 오다가 두산에서 했을 때 오비맥주로 됐다가 상호를 카스 맥주라는 데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최종 오비 맥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쭉 히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 경기도 이천에 있고 충북 청주에 있고 광주광역시 3개 양조장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조 7,750억 원대로서 2%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719억 원으로 6.2%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재료 비율이 4.2%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가 9,584억 원으로서 3.4% 증가했고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6으로서 0.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452억 원으로 6.6%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4억 1,4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회전율은 11.5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젠슨황 뭐 이런 거 해서 뭐 제2깐부회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소맥 이런 건데 별도로 생전 우수히 방송에 소개도 좀 할 예정입니다만은 하이트 진로가 소주 매출이 한 68% 선정됐거든요. 그, 맥주 2026년도 매출 예상액은 한 5,600억인데 오비 맥주는 한 1조 9천억이나 할 것 같습니다. 카스 외에 뭐 다른 것도 좀 있죠.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오비, 이제는 외국 법인의 회사 알짜배기를 상장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가액의 손익은 참조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 상품, 반제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607억 6,100만 원, 연초 2024년보다 74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31억이 증가했고요. 매출 증가가 2% 됐는데 재고는 14%가 증가했다면 계획만큼 안 팔렸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47억 6,200만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의미로 인식이 됩니다. 원재료 사용액,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이 있고요.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695억 원이 5억 원으로서 5.2% 증가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3.4%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9,58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7,297억 원을 뺀 2,28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2.4%, 재료비율 67.6%, 여기서도 1.8% 재료비가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인데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74억 4,800만 원인데 증가했는데, 그럼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47억 6,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높게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122억 원이 그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그 대비 5억 1,400만 원은 뭔가 추적해 볼 만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도 안 나오고 이 숫자가 무엇인지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는 맞히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4억 원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398억 원, 3.6%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도 좀 줄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사 보고서에서는 직원 수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코필로트한테 좀 물어봤더니 2024년도는 1,834명인데 그대로 적용을 해 봤을 때 연봉이 내려가는 꼴로 나와요. 그러면 직원이 분명히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월급을 조금 주류 회사가 좀 올려줬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불투면서 인당 평균 임금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은 좀 적게 올라갔습니다. 운반비가 8.6%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10.3%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수루분율도 떨어졌습니다.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20%로서 0.5% 하락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64. 제조업이라면은 1이 되면 좋은데 0.64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속도 7.3회전, 전년도보다 좀 수금속도가 떨어졌네요. 매입채무 회전율, 되게 돈을 늦게 주네요. 그 1년에 돈을 이렇게 늦게 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두퐁 자본 회수율 26.1%로 0.3% 하락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재고 회전율 수준이면 바람직할 것이나 좀 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수금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 주류 시장의 경기가 안 좋다. 이것을 또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쇠주 말고요. 맥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하락했는데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되든지 뭐 동결이 되든지 이래야 될 것입니다.
그 1, 2차 추론에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이 되죠. 그러나 그 비상장 기업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에, 투명 회계 과정을 제가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입증할 수가 좀 없네요.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4,881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054억 원입니다. 최종 2,246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현금으로 채권자한테 210억 원을 갚아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3.3%로 갚았는데도 이게 올랐다 하는 얘기는 어, 그 투자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 주주 자유현금 흐름이 이익배당입니다. 2,383억 원이나 가져갔습니다. 13.8%. 두 가지 합친 게 회사 이 자유현금 흐름인데 2,594억 원입니다. 외국계 법인일 경우 이익배당률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치 몰아서 가져가기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결과 납입자본 성장률은 내려갑니다. 국내 상장기업이라면 이익배당을 13.8%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계 법인들은 뭐 민족자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어, 미래를 위해서 계속 그 어떤 그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을 여축해 가는데 에,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이익을 내 가지고 과실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입자본 성장률도 떨어졌고 이익 배당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도 떨어졌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그 4%가 상승한다고 봤고요. 영업이익은 5% 이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상승하는 거로. 요것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1조 8,513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은 동일한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예측을 위해서 전년도 거를 같은 방법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면은 1조 8천억을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1조 7,755억 원이니까 갭이 1.9%입니다. 뭐 1.9% 정도면은 그렇게 오차가 심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 전망은 어, 1조 8,274억 원을 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봤는데 9.3월로 나옵니다. 2026년. 그리고 2025년도는 9월 말에 이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초겠죠? 9월 초겠습니다. 26년도 손익분석 시기는 전년보다 0.4개월 약 10일 늦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말 전에 도달한다는 것은 제조업으로서는 우수한 수준일 것입니다. 액션 플랜으로서 그대로 그냥 가는 거로 해가지고요. 1조 8,643억 원을 전망해 봅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는 1억 8,50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영업이익은 3,576억 원인데 재고회전율을 11.5회전인데 더도 말고 딱 12회전만 한다면은 매출이 1조 9,467억 원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4,494억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15% 줄었을 때하고 15% 증가했을 때 두 가지 매출 원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때는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매출을 높게 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할 때는 매출 목표를 좀 낮게 잡아도 됩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좀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 1조 8,500만 원의 1조 8,500억 원의 매출을 확정할 경우에는 원가 회계는 3,669억 원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스루풋 회계 매출 증가 실행 계획처럼 1조 9,467억 원을 한다면은 판매 관리비 조금 올라갈 거로 보고 그러면은 한 4,092억 원이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1조 8,500억 했을 때 스루풋은 3,576억 원인데 재고 감소를 하나 재고 증가하나 스루풋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재고 증가할 때는 더 이익이 더 나오죠. 이것은 그 재고를 계속 증가해온 그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재고 가지고 추가 매출을 올리라고 한다면은 스루풋은 매출이 증가하는 만 비례해서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마는 원가 회계는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4,092억 원으로서 스루풋 회계보다 401억 원이 적게 이익이 실현될 것입니다. 생산을 추가하지 않고 재고 판매만 한다면 재고의 감소는 스루풋 영업이익보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적어집니다. 참고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1970년대 맥주를 하는데 이 배우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도 누군지는 모르고 그때 당시로는 미남 미녀들이 이렇게 그 맥주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 추가 매출이 안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재고를 늘리지 말라. 그게 오히려 돈을 버는 거다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제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매출이 불변이 되면은 이 생산을 감소하면은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이 4천억 원대가 나오는데 오히려 매출이 안 느는데 생산을 증가한다 그러면은 3,500억 분이 영업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맥주가 덤핑할 일은 없겠지만은 덤핑은 손익분기점 나오기 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표로서 만들어서 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템플릿 자료고요. 스루풋 웨이에 대해서 주창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절작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제조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를 찾기로 합시다.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만 하면은 이 세상은 급변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